대통령 각하 왜 이러십니까? 일본 발언 문제. 2023년 3월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날카롭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굴욕적인 외교, 국치 피해자의 상처를 2번 헤집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정면으로 비판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로 민심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사례로 들며 일본과의 불평등한 합의가 결국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뒤 대통령이 된 이재명은 같은 문제를 정반대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그는 합의를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의 일관성과 대외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정의보다는 국가 간 약속의 지속성과 국제적 신뢰라는 실용 논리에 방점을 찍은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야당 시절과 여당 정부 시절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현실, 정치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일관성을 잃은 것일까요?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정치인은 자신의 철학과 정체성으로 평가받습니다. 야당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정의와 피해자 보호, 반굴욕 외교를 정치적 정체성의 중요한 축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일본 문제에 있어 그는 누구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내었고 이는 많은 지지층의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야당 시절 굴욕적 한일 관계는 있을 수 없다.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 인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때 그는 확고하게 역사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이후 그는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 협력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물론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발언 수위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변화가 너무 빠르고 너무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일본 과거사에 대해 강경하던 야당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갑자기 한일 양국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실용적 협력이 국익에 부합한다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바꾸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입장이 이렇게 크게 달라지면서 국민들에게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정치인인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정치인의 정체성은 분명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경계가 흐려진 듯 보입니다. 정치인에게 유연함은 필요하지만 유연함이 지나치면 모호함으로 비칩니다. 오늘은 피해자의 권리를 대변하다가 내일은 국가 실리를 강조하며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본다면 국민은 묻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연 누구의 편인가? 정체성이 모호해지면 지지층은 흔들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가 역사적 정의를 대표하는 목소리였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외교적 현실을 핑계 삼아 태도를 바꾸는 정치인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의 모호함은 결국 정치적 신뢰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행보는 일관성이라는 키워드와 자주 연결되었습니다. 과거 그는 약자의 편에 서서 원칙을 강조하고 부당한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본 문제에서는 그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야당 시절 강경 발언을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후 실용 노선으로 이동한 것은 국제 정치적 환경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변화의 속도와 강도입니다. 2023년에는 굴욕적 합의는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하였지만 2025년에는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불과 2년 사이의 급격한 전환입니다. 물론 정치적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 것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역사적 퇴행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된 이재명이 그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말함으로써 당의 일관성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 전체의 정체성 문제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역사 왜곡에 눈감는 외교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 하던 지도자가 이제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고 강조하니 정치적 신뢰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에서 일관성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일관성이 무너지면 정책적 판단마저 이해관계에 따라 쉽게 변하는 것처럼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정치인의 발언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오늘의 발언은 내일의 족쇄가 됩니다. 그렇기에 정치인은 발언의 무게를 늘 의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변화는 상황에 따라
말만 바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은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적 기억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시절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래 협력을 앞세우며 과거사 문제를 상대적으로 뒤로 미루는 태도를 보입니다. 물론 국익을 위해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국민 정서가 충분히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히 태도를 바꾸면 그것은 역사 정의와의 충돌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고통을 덮어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이번 문제의 본질은 역사 정의와 국익의 충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정의를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 신뢰와 외교적 실리를 앞세울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후자를 선택한 듯 보입니다. 그는 합의를 존중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외교적 현실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안보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미국과 함께 삼국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익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약화된다는 점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충분한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합의를 존중한다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면 피해자들의 고통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셈입니다. 역사 정의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인정하고 국가가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문제입니다. 국익만 강조하다 보면 역사를 망각하고 또다시 같은 상처를 반복할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변화를 두고 평가가 엇갈립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는 야당 대표 시절의 투쟁적 언어에서 벗어나 국익과 국제, 신뢰를 고려하는 성숙한 리더로 거듭난 것일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 실질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는 불과 2년 전의 원칙과 약속을 너무 쉽게 내려놓은 정치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정의를 강조했던 과거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국익이라는 이름의 실록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일관성 상실과 정체성의 모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인은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에는 설득력 있는 이유와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국가를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은 역사 정의와 국익을 동시에 아우르는 더 큰 리더십을 원합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자와 정의, 그리고 국가 실리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와 현재 발언의 차이를 넘어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법을 제시할 때 비로소 그의 정치적 진정성과 리더십이 평가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